안녕하세요. 모여라 서학개미 구독자 여러분. 오늘 함께 파헤쳐볼 기업은요. 아마 나스닥 시장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기이하고도 과감한 변신을 시도하고 있는 곳이 아닐까 싶은데요. 바로 산택홀딩스입니다. 아니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요. 중국의 최상위 부유층을 상대로 수백억 원의 안정적인 수익을 내던 아주 탄탄한 금융회사였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걸 싹 다 버리고 매출 0원짜리 기술 스타트업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게 그냥 사업 방향을 좀 바꾼다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말 그대로 회사의 심정과 두뇌를 통째로 이식하는 것과 같은 엄청난 일인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이 놀라운 이야기, 그 시작부터 끝까지 또 그 이면에 숨겨진 기회와 위험은 뭔지 샅샅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미스터리, 진짜 가장 이해하기 힘든 부분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니, 나스닥에 버젓이 상장돼서 주식이 거래되고 있는 기술 기업인데 공식적인 사업 매출이 0원이라는 사실입니다. 보통 이런 건 글쎄요, 이제 막 차고에서 시작한 비상장 스타트업에서나 볼 수 있는 일 아니겠어요? 근데 선택은 이미 수년간 아주 안정적으로 운영되던 중견기업이었단 말이죠. 상장 기업의 가치라는 건 보통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수익 모델에서 나오는 건데 이걸 그냥 스스로 내던져버린 셈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 질문의 답을 찾으려면요,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 이 회사가 도대체 어떤 과거를 가졌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산택홀딩스의 원래 이름은 바로 하이윈홀딩스였습니다. 이 회사는요, 중국 본토에 정말 어마어마한 부를 가진 고액 자산가들, 우리가 흔히 슈퍼리치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주요 고객으로 삼아서 자산관리, 보험 중개, 해외 투자 자문 같은 종합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성장해온 곳이에요. 알리바바나 텐센트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동안 이들은 아주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중국의 신흥 부자들을 고객으로 만들면서 현금을 쌓아 올리고 있었던 거죠. 중국 경제의 고속 성장이라는 파도를 제대로 타고 아주 탄탄한 수익 기반을 다져온 말 그대로 금융업계의 숨은 강자, 알짜배기 회사 중 하나였습니다. 자, 이 슬라이드 한 장에 이 회사의 모든 변화가 압축되어 있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이 과거와 현재의 극명한 대비인데요. 왼쪽을 한번 보세요. 하이윈 시절에는 중국 고액 자산가라는 아주 명확한 타겟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자산관리 수익을 냈습니다. 사업의 근간 자체가 중국 대륙에 아주 깊숙이 뿌리 내리고 있었죠. 하지만 오른쪽의 현재, 산택홀딩스는 완전히 다른 회사입니다. 사업 분야는 정반대라고 할 수 있는 기술과 헬스케어로 바뀌었고요. 시장은 홍콩을 거점으로 한 글로벌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변화, 바로 세 번째 줄에 있죠. 중국 사업을 지탱하던 VI의 구조를 해체하고 모든 중국 사업에서 철수했다는 점. 그리고 그 결과 안정적인 수익원이 사라지고 매출 0원의 스타트업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사업 다각화나 신사업 진출이 아니라 회사의 정체성 자체를 완전히 갈아엎은 수준의 대변이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투자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개념 하나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변동지분이익 실체, 줄여서 VI의 구조입니다. 아마 중국 기업에 투자해보신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게 뭐냐면요, 중국 정부가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는 금융이나 인터넷 같은 산업 분야에 해외 상장 기업이 진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일종의 계약 기반의 우회적인 지배 구조입니다. 하이윈 홀딩스도 바로 이 VI의 구조를 통해서 중국 본토에서 금융사업을 해왔던 거죠. 하지만 이 구조는 오랫동안 중국 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들한테는 중국 정부의 규제 한마디에 모든 게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엄청난 리스크 요인으로 꼽혀왔습니다. 그런데 산택은 2024년 6월 바로 이 VI의 구조를 완전히 해체해버립니다. 이건 중국 본토 사업과의 연결고리를 스스로 끊어버리겠다는 명백한 선언이었고 이 급진적인 변화의 첫 단추였습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극적인 변화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었을까요? 회사는요, 마치 잘 짜인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그런 속도와 결단력으로 과거와의 단절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다음 타임라인을 보시면 그 속도감에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회사가 불과 1년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얼마나 신속하고 전력적으로 움직였는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2024년 6월 중국 사업의 근간이자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이었던 VI 구조를 해체하면서 본토에서 완전히 철수하고요. 바로 다음 달인 7월에는 과거의 흔적을 지우고 기술 기업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사명을 산택홀딩스로 바꿉니다.
그리고 2025년 3월 결정적인 두 가지 조치를 단행하는데요. 먼저 금융 전문가들로 채워져 있던 이사회와 경영진을 기술 및 헬스케어 전문가들로 대거 교체합니다. 이게 단순히 이름만 바꾸는 게 아니라 회사의 DNA 자체를 바꾸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었던 거죠. 동시에 새로운 사업에 뛰어들 실탄, 즉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신주 발행까지 완료합니다. 모든 결정이 정말 빠르고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들이 모든 것을 걸고 새롭게 뛰어들겠다고 선언한 시장은 과연 어디일까요? 바로 소비자 기술, 소비자 헬스페어, 그리고 기업 기술입니다. 스마트 기기나 앱, 웨어러블 헬스 기기, 클라우드 솔루션 같은 분야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시장들 어떤가요? 이미 애플, 삼성, 구글, 아마존 같은 글로벌 IT 공룡들이 정말 천문학적인 연구개발 비용을 쏟아부으면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강력한 브랜드 파워와 유통망으로 시장을 꽉 쥐고 있는 곳입니다. 이제 막 기술 분야에 첫 발을 내딛는, 심지어 아직 구체적인 제품이나 서비스조차 공개하지 않은 회사가 이 거대한 시장에서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근본적인 의문이 드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산택이 그리는 큰 그림, 즉 비전과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하지만 우리 투자자들에게는 꿈과 비전만큼이나 중요한 게 있죠. 바로 숫자, 재무제표입니다. 그럼 이 급진적인 사업 전환이 회사의 재무 상태에 어떤 흔적을 남겼을까요? 지금부터 산택의 냉혹한 재무 현실을 숫자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숫자, 바로 이겁니다. 0달러. 이게 뭐냐면요. 2025 회계연도 상반기, 즉 중국 사업을 완전히 정리한 이후에 계속 사업에서 발생한 매출입니다. 회계적으로 과거의 금융사업은 중단사업으로 분류가 되고요. 앞으로 회사가 해나갈 기술사업이 바로 계속사업으로 잡히는 건데요. 바로 이 새로운 먹거리에서 단 1달러의 매출도 올리지 못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기존의 확실한 돈줄을 스스로 끊어버린 결정이 얼마나 극단적이었는지 보여주는 가장 충격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그 충격이 더 극명하게 와닿으실 겁니다. 불과 1년 전 2024 회계연도 상반기에 이 회사는 1,74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40억 원에 달하는 아주 탄탄한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사업 전환 후인 2025년 상반기에는 그 매출이 말 그대로 0으로 수직 낙하했습니다. 그래프가 마치 벼랑 끝에서 뚝 떨어지는 듯한 모습이죠. 이건 회사가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정말 벼랑 끝에서 뛰어내리는 것과 같은 과감한 선택을 했다는 걸 시각적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불확실성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매출은 0원이지만 회사가 완전히 빈털터리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2024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회사는 약 1,518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10억 원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자금은 신주 발행 등을 통해서 확보한 건데요. 새로운 기술 사업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활주로, 즉 런웨이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당장 망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체력은 갖추고 있다는 뜻이죠. 이제 관건은 이 현금이 모두 소진되기 전에, 즉 회사의 현금 소진 속도, 번레이트를 잘 관리하면서 시장이 인정할 만한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현금은 산택에게 기회인 동시에 시한폭탄인 셈입니다. 자,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산택의 상황은 그야말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전형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 투자자로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 기업에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인지하고 점검해야 할 구체적인 리스크, 즉 위험 신호들은 무엇이 있을지 하나씩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이 위험 신호, 즉 레드 플래그들은 반드시 체크해야 할 목록입니다. 첫째, 가장 직접적이고 시급한 위협, 바로 나스닥 규정 미준수 문제입니다. 재무보고서 제출을 계속해서 늦추면서 나스닥으로부터 여러 차례 경고를 받았는데 이건 최악의 경우 상장 폐지로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사안입니다. 둘째, 회계 투명성과 직결되는 내부 통제 문제. 회사 스스로 미국 회계 기준 KEAP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다고 인정할 정도로 내부 시스템이 취약합니다. 이건 투자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할 수 있다는 위험 신호죠. 셋째, 앞서 확인한 막대한 매출 공백. 현금이 바닥나기 전에 수익을 내지 못하면 회사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집니다. 넷째, 거인들과의 경쟁.
마지막으로 중국 사업은 철수했지만 전 CEO의 체포 문제라든지 과거 중국과 얽혔던 법적 리스크가 여전히 꼬리표처럼 남아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건 정말 상장사로서 회사가 얼마나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과정입니다. 2024년 12월 이미 상장 유지 요건을 못 채워서 나스닥의 최상위 레그인 글로벌 마켓에서 한 단계 낮은 캐피탈 마켓으로 강등됐습니다. 2025년 1월에는 기존 감사인의 독립성 문제 때문에 급하게 감사인을 교체하는 혼란도 겪었고요. 결국 6월과 8월 연달아서 보고서 제출 지연으로 나스닥으로부터 공식적인 규정 미준수 통지를 받게 됩니다. 특히 8월 통지 이후에는 시장의 불신이 폭발하면서 주가가 하루 만에 29%나 폭락했습니다. 지금 산텍은 새로운 기술 사업을 구상하는 것과 동시에 나스닥 시장에서 쫓겨나지 않기 위한 처절한 생존 싸움을 벌이고 있는 셈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산텍홀딩스라는 한 기업의 극적인 탄생,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수많은 위험 요인들을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과거의 영광과 안정적인 수익을 모두 버리고 아무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영역에 모든 것을 건 이 회사. 과연 이들의 미래, 새로운 기술주 신화의 서막이 될까요? 아니면 그저 무모한 도박꾼의 마지막 베팅에 불과할까요? 결국 산텍의 이야기는 우리 투자자들에게 이 궁극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이 회사가 보유한 210억 원의 현금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기술 제품을 성공적으로 출시하고 거인들이 버티고 있는 치열한 경쟁을 뚫고 시장에 안착한다면 현재의 낮은 주가는 그야말로 바닥에서 잡는 인생을 바꿀 만한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구체적인 성과 없이 시간과 돈만 낭비하다가 상장 폐지의 길을 걷게 된다면 지금의 투자는 전액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도박이 될 겁니다. 판단은 결국 투자자 각자의 몫입니다. 우리는 이 회사의 행보를 꾸준히 지켜보면서 그들이 내놓는 다음 카드가 과연 무엇일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쩌면 이런 극반적인 변신은 오늘날 급변하는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기업들의 몸부림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